같이 이렇게 찾아가지고 현재 세계에 어떤 전쟁이 있는가, 어디에서 싸움이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리비아의 그 홍수의 그 끔찍한 피해도 사실은 내전의 결과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댐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너무 끔찍한 일인데 이런 것들도 애들은 그 아주 시사적인 이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 애들하고 조금 찾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참상들을 굉장히 불러일으킨 참상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조금 애들이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평화지수 이 텍스트 지도지요. 지도를 이게 2020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22년에 만들어낸 세계 평화지수라고 합니다. 국제평화연구에서 만들어낸 세계 평화지수인데 어디가 어떤지 이 지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비주얼 그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독해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거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조금 오래전이어서 2020년 최신 지도를 넣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평화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특징을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1, 2, 3들 보면은 1위가 아이슬란드, 2위가 어딘가요? 아일랜드, 3위가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아일랜드. 왜 평화지수가 높을 것 같나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갈등 상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이고. 근데 나머지 이제 평화지수가 정말 낮은 하위권들을 얘들하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떤 나라가 평화지수가 낮다는 것은 전쟁 지수가 높다, 분쟁 지수가 높다는 거잖아. 분쟁 지수가 높은 나라는 뭐냐? 이렇게 이제 애들하고 찾아보는 거죠. 왜 그러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구나. 153위 북한. 야, 우리는 분쟁 지수가 북한 밑에 있다. 그럼 우리는 10위면 안 되는, 한국이 43위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비주얼 그 텍스트를 어떻게 애들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얘기해보는 거죠. 국제 문제, 뭐가 문제인가, 그 참상들을 이 책과 그리고 앞에 있던 지문과 앞에 이 서쪽 5쪽에 있는 이 지도와 지도들을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얘기해보는 거죠. 심플해요. 구체적인 사례와 객관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혹시 찾을 수 있다면 예전에 뷰츠제국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7권인가요? 8권인가 어딘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건데 전쟁 파트 제가 지도안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분류가 잘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임명필 경제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임진왜란 파트 공소는 수업을 한국사 할 때 하잖아요. 아주 이렇게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때 것들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근데 경제 피해가 뭐가 얼마만큼 찾아봐. 무슨 피해가 얼마만큼의 경제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얼마만 몇 조 원의 피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이 과정의 석 달간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석 달간에 애들하고 경험하고 싶은 경험했으면 좋겠는 이러한 초점이거든요. 뭐 이주민이 있어, 난민이 있어, 얼마만큼 뭐 이런 거 구체적인 수량화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애들하고 단순히 많고 단순히 슬프고 단순히 비참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이미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서 그 옆에 대안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피해 참상이 아니라 이 대안은 앞쪽에서 얘기한 지문 독해에서 말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대안이 되는 거잖아. 이게 논리적 사고인 거니까 애들이 대안을 제시하려면 또 지 마음대로 대안을, 자기 마음대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우리가 원인 찾았잖아. 그 원인을 없애는 게 대안이야. 그 원인을 어떻게 없애면 좋겠어 하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걸 자극하는 그 교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서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앞차시에 거기 있잖아요. 1차 시 사회와 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2차 시 전체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도 전차시, 그러니까 전차시의 수업과 연결해서 대안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풍요로운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시도 그걸 가지고 가능하면 전쟁에 대한 논리적인 원인과 참상과 원인과 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적인 어떤 서술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는 감성적으로 쓰기를 고집하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4차시 같은 경우는 4차시 같은 경우 아이들한테 3차시 다음 주 디베이트 할 거다라고 하면서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팀을 나누고 준비해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다시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지문을 이거는 영국의 대학생들이 디베이트하는 참고 자료로 만들어 놓은 그걸 컨셉으로 거기 좀 자료를 따왔거든요. 따와갖고 조금 쉽게 리라이팅 한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추상 개념은 난무합니다. 이걸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이게 다시 조금 더 쉽게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이게 철학적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조금 더 쉬운 주제로 하고 싶기도 했는데 1, 2, 3, 4시를 통합하는 논제로 만들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에 했던 1번, 1, 2, 3, 4, 4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문 독해 같아요. 여기는 보시면은 찬성